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건설안전 실기 작업형 문제 중에서 동영상 확인 문제를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확인 문제는 말 그대로 동영상을 확인하고 답을 적어야 하는 문제지만 답의 대부분은 앞에서 공부했던 법규 관련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풀면서요, 앞에서 암기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시험에 가시면 동영상을 확인하고 답을 적어야 되는 문제보다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해서 적는 문제가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동영상을 볼 때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고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 자, 동영상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요령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작업자가 낙하물 방지망 보수 작업을 하던 중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재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요. 낙하물 방지망 보수를 하다가 작업자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떨어짐이라고 적으신 게 더 좋다 그랬죠. 추락보다는 변경된 용어 떨어짐 가급적 적어주시면 좋고요. 자, 동종재의 방지 대책입니다.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추락 떨어짐, 추락 방지 조치 한번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다. 그죠? 첫 번째는 폭이 40cm 이상 되는 작업 발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죠? 작업 발판이 지금 안전한 상태인가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작업자는 뭐를 착용해야 합니까? 안전대 착용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요, 안전난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나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단, 추락 방호망은 몇 미터? 10m 이내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높이가 10m 안 될 때는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주변에 정리정돈이 불량하다면 정리정돈 불량해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걸려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추락이다 나오면요, 적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생각해 볼게요. 현재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 굉장히 그 옥상을 밟고 다니면서 작업하고 있다. 그죠? 충분히 폭이 40cm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작업 발판 설치는 빼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한 작업 발판,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작업자 안전대 착용하고요. 주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합니다. 이 중에서 영상에서 안 되어 있는 거 조치사항으로 2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강교량의 시공 과정, 현재 강제로 된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 박스를 거치한 후에 콘크리트 상판을 타설하기 전의 공정에서 작업자가 연결재에 걸려서 추락, 떨어지거나 강박스를 건너뛰다가 추락,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죠. 첫 번째, 현재도 교량, 다리를 건너가면서 작업하니까요, 발판폭 40cm 이상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작업 발판 설치는 제외했습니다. 안전난간 설치되었는가? 추락 방호망 몇 미터? 10m. 다시 말하면 아파트 한 3층 넘을 때 해당되겠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했는가? 또는 지금 걸려 넘어진다면요, 주변 정리정돈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5가지 적어두시고요. 역시나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 필요한 대책을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추락 방지 시설이다. 그죠? 설치해야 되는 시설은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설치 2가지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 측면에서의 불안전한 상태. 그죠? 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해야 되는 건 2가지잖아요. 안전난간하고요. 추락 방호망입니다. 그죠? 자, 2가지 상태를 찾아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측면의 안전 대책을 3가지 적어보시오 했네요. 그래서 안전난간 없다면 안전난간 설치한다. 추락 방호망 없다면 추락 방호망 설치하고요. 작업 발판이 2m가 넘는데 폭이 40cm 되지 않는다면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또는 작업 발판이 고정이 안 되어서 흔들거린다. 그죠? 작업 발판을 고정한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동영상은 아파트 건설 현장을 보여줍니다. 추락 및 낙하 방지를 위한 시설 중에서 영상에서 보이는 시설을 추락과 낙하재로 구분하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앞에서 암기형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요, 추락 방호망, 안전난간, 작업 발판이 있겠죠. 근데 보통은 요게 이제 설치한다 보시면 되고요. 낙하재의 방지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으로 치는 수직 보호망, 그죠? 그 다음에 망이 아닌 선반 치는 방호 선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고 그림 찾으시면 된다, 그죠? 요거는 망이 아닌 방호 선반이 되고요. 수직으로 망을 친 수직 보호망,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지게 쳐놓은 낙하물 방지망이 됩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은 20에서 30도 경사지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처지게 망을 쳐놓은 게 추락 방호망이었고요. 안전난간이고 작업 발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건물의 엘리베이터 피트라는 건, 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건물을 짓는데요. 엘리베이터 홀이 있다, 그죠? 엘리베이터가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뜻합니다. 여기는 건물이 완전히 완공되고 엘리베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공사하는 동안 가장 위험한 긴 계구부가 됩니다. 꼭대기에서부터 지하까지 다 뚫려 있죠.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사망 사고까지 나겠습니다. 거푸집 공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영상에서와 같은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 그죠? 자, 떨어짐재, 그죠? 주변에서 작업하다가 이렇게 떨어짐이 가장 우려되겠죠, 그죠? 사고의 원인 한 가지죠. 자, 그렇다면 역시나 떨어짐의 원인 5가지 적어두시고 원인에서 영상 보시고 찾아 적으시면 됩니다. 추락 방호망 없다면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았다. 안전난간 없다면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근로자가 안전대 착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와 같은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적어보세요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원인을 적으세요 하면 않았다 하면 되고요. 위험 상황을 적으라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아 떨어짐이 발생할 우려 있다 또는 떨어짐이 발생한다.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떨어짐이 발생할 우려 있다. 근로자가 안전대를 미착용하여 떨어짐이 발생할 우려 있다. 추락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요.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추락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난간 설치하고 추락 위험하다 하고요. 안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추락 방호망 이렇게 설치해서 10m마다 설치해 둬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추락 방호망으로 추락 방호망 이렇게 그죠? 예, 명칭 변경되었죠. 추락 방호망 있더라도요. 원래는 여기 안전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작업 때문에 부득이할 때는 안전난간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작업자는 이렇게 안전대를 착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용 리프트 운행 시에 불안전한 상태가 많이 발생됩니다. 영상에 나타난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4가지만 기술해 보시오 했습니다. 현재 이거는 이제 영상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영상을 확인하고 답을 적으셔야 돼요. 자, 지금 작업형을 공부할 때요. 무턱대고 이제 리프트가 나왔다 하면 답을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영상을 같은 문제지만 영상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동일한데 안에 영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상을 확인하시고 답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현재는 보면 리프트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이 작업자가
안전난간 되어 있잖아요. 이 밖으로는 몸을 내밀면 안 되는데, 자, 위에서 리프트가 내려오나 확인하기 위하여 고개를 밖으로 내밀고 확인하다가 리프트와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탑승 대기 중인 작업자가, 또는 이런 거는 수식어 빼도 상관없습니다. 작업자가 안전나간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이거 빼도 상관없습니다. 작업자가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 그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이제 작업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라면, 이게 안전모가 없거나 턱끈을 안 매서 안전모가 벗겨진다면 근로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했다, 또는 안전모의 턱끈을 고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프트에서 보시면요, 요 리프트는 사람이 타고 하는 요 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쪽이 이제 문이 될 것 같네요. 문이 있다면 문을 반드시 닫고 운행해야죠. 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하면은 떨어질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프트의 운반구라는 건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는, 그죠? 요 리프트 카를 말하는데요. 운반구에 문을 개방한 채,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해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리프트 탑승구에 이렇게 리프트를 타는 구역에는요, 이렇게 반드시 울이 쳐져 있어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보면 탑승구잖아요. 여기에 안전 난간 위에 방호 울을 설치해서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놨거든요. 리프트 탑승구에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근로자가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리프트가 내려오나 확인했기 때문에 충돌했다. 그죠? 탑승 대기 중인 작업자 또는 작업자가 안전난간 밖으로 해도 되고요. 머리를 내밀어서 리프트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 첫 번째 되겠습니다. 안전모 미착용했다면 작업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했다. 작업자라고 해도 되고 근로자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리프트 운반구에 문을 열어놨다면 운반구 문을 개방한 채 운행해서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또는 탑승구라는 건 이제 리프트가 내려오면 타는 부분이잖아요. 탑승구에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리프트 한번 보면요. 첫 번째, 탑승 구조 방호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리프트잖아요. 여기 운반구인데 운반구에도 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이 항상 닫혀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운반구에도, 자, 우리가 만약에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운행하지 않는 그러한 안전장치 있다면 더 좋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운반구가 있어야 되고 방호울이 설치되어서 이 탑승장에도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동영상에서 근로자는 손수레에 모래를 가득 싣고, 요 손수레가 있잖아요. 모래가 이렇게 충분히 실려 있습니다. 리프트 탑승구로 향하는 중입니다. 리프트 탑승구에 방호울이 미설치되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리프트 탑승구에는 반드시 방호울을 설치해 둬야 됩니다. 그죠? 리프트의 안전난간도 해체된 상태입니다. 리프트 탑승장에는 안전난간이 있고 난간에 방호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탑승 중 손수레가 움직이며 추락합니다. 그죠? 자, 작업자는 안전모의 턱끈을 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요 설명이 문제에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근로자가 손수레로 모래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리프트에 탑승하는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영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은 보건 문제인데요. 영상을 본 수험생들이 올려준 글을 이용해서, 자, 화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좀 설명을 넣어 놓은 거다 보시면 되고요. 실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프트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3가지 적으시오. 그죠? 양중기의 공동방호장치, 공통장치부터 기억해 볼게요.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되죠? 과부하 방지장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감아 올려도 안 되죠? 권과 방지장치입니다. 비상시에 정지해야죠. 비상정지장치입니다. 그죠? 요렇게 3가지 적으셔야 무조건 이 안에서 적어버리면 공통입니다. 그죠? 그리고 4번째요. 제동장치는 양중기에는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등
양중기에는 제동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리프트의 방호 장치에서는요, 리프트에는 과부하 방지, 공가 방지, 비상정지, 조작반 잠금 장치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다 적어도 틀리진 않겠죠, 그죠? 근데 한쪽에는 이게 들어있는데 한쪽에는 또 이게 빠져있고 해서요. 세 가지 적으셔야 한다면 다 들어있는 세 가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동영상에서 사고 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요거는 영상을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아마 저 리프트를 타려다가 탑승구에 그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아서 작업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고 발생 원인을 두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요것도 영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자, 떨어짐이 발생한 원인이 리프트가 움직이는데 운반구 문을 열어놓은 채, 개방한 채 운행했다면 리프트 운반구 문을 개방한 채 운행했다 하면 되고요. 자, 탑승구에 방호울이 없어서 떨어졌다면 리프트 탑승구에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았다. 그죠? 또 탑승구에서 떨어졌다면 탑승구 주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턱끈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근로자 또는 작업자가 안전모의 턱끈을 고정하지 않았다. 자, 이게 바로 사고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방지 대책을 두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리프트 운반구 문을 개방한 채 지금 리프트가 달리는데 높이 올라가는데 문이 열려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리프트 요거부터 할게요. 운반구 문을 개방한 채 운행했다면 리프트 운반구 문을 닫고 운행한다. 그죠?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탑승구에 방호울이 없었다면 리프트 탑승구에 방호울을 설치합니다. 자, 탑승구 주변에 안전난간이 없었다면 리프트 탑승구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그죠? 근로자가 안전모에 턱끈을 고정하지 않았다면 안전모에 턱끈을 고정하고 착용한다 해도 되고요. 운반구 문을 닫고 운행한다. 그죠? 리프트 운반구 문을 닫고 운행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탑승장이 있어요. 이게 1층에도 있겠지만 층마다 이제 올라오면 리프트가 서서 근로자가 타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방호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까 문제점 대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니까요. 동영상에서 근로자는 손수레에 모래를 싣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하고 묻고 있는 것도 별로 그죠? 관련이 없습니다. 리프트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시 조치. 자, 뭐든지 설치나 조립이나 해체할 때 공통이 있었다. 그죠? 첫 번째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두 번째는 날씨가 몹시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세 번째, 리프트를 설치나 조립이나 수리, 점검, 해체할 때는요. 세 번째, 작업 지휘하는 사람을 작업 지휘자를 선임해서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영상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확인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자, 손수레 운반 작업 중에 재해가 발생한 원인을 두 가지 적어보세요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손수레를 운반하다가 재해가 발생되었는데요. 첫 번째, 손수레가 이렇게 있다, 그죠? 골고루 이렇게 모래가 수두룩해야 되는데요. 한쪽만 높이 쌓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모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모래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도 이게 넘어지겠죠. 무거우니까요. 모래를 과적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 뭐 시야 확보까지는 모래를 너무 많이 쌓다 보니까요. 이 손수레 운반하는데 앞을 못 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모래가 한쪽으로 치우쳐졌고 모래를 과적했다. 이렇게만 적어도 크게 틀리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 손수레가 이렇게 운전하는데요. 시야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잘 못 보니까 운전 부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죠? 손수레 운전 부주의로 모래가 흔들리며 운반된다. 자, 아무래도 균형을 못 잡거나 이래서 모래가 흔들리다가 넘어질 수 있겠고요.
외바퀴 수레를 사용했다. 요거는 영상 확인하셔야죠. 손수레가 있다면 반드시 바퀴가 2개짜리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손수레가 있으면 2개라야지 균형을 잡는데요. 이렇게 된 수레 보셨죠? 하나짜리. 요거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 확인하시고요. 모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모래를 과적하여 위험하다 해도 되고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 해도 됩니다. 손수레 운전 부주의로 모래가 흔들리며 운반된다 또는 운전 부주의로 위험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외바퀴 수레를 사용했다. 그죠? 뭐 외바퀴 수레를 사용하여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 뭐 이렇게 뒤에 문장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동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이죠. 요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래가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라는 건 편화중이잖아요. 편화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 또는 골고루 적재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래를 과적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시야를 가리지 않는 높이로 모래를 적재합니다. 자, 손수레 운전 부주의로 모래가 흔들렸잖아요. 손수레는 무게중심이 밑으로 오도록 적재하고요. 다시 말하면 밑을 평평하게 쌓고 이렇게 쌓아야지 밑에는 조금 쌓고 위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위로 가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운전 시에 적재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외바퀴 수레 사용했잖아요. 외바퀴 수레 사용을 피하고 2바퀴 수레, 이렇게 바퀴가 2개 있는 거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확인하시고 답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보면 자, 고용노동부 고시에 손수레를 이용하여 운반할 때 준수사항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지나가신다면 영상이 조금 바뀌어도요. 아, 이게 어디가 틀렸구나 확인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건물 외벽에 돌마감 공사를 보여줍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의 추락이죠. 떨어짐 원인이 되는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 2가지를 적으시오. 일단 추락의 원인 5가지잖아요. 첫 번째, 작업 발판의 폭이 40cm 이상 되는지 보고요. 고정되었는가 보자. 그죠? 만약에 고정되지 않았다면 작업 발판 고정 상태 불량. 발판이 없다면 작업 발판 미설치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었나 보고요. 안전난간 미설치. 10m가 넘는다면 추락 방호망 설치됐나 확인하고 추락 방호망 미설치. 근로자가 안전대 착용했는지 확인하고요. 착용 안 했다면 안전대 미착용. 정리정돈 안 되어 있다면 작업장에 정리정돈 물량. 5가지 적어두시고 영상에 해당되는 거 골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거나 개선해야 할 불안전한 요소 4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위에 5가지를 가지고요. 영상 확인해서 개선하는 걸로 적으면 되겠죠. 안전난간 미설치로 떨어진 위험이 있으므로 이것만 적어도 됩니다.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작업 발판 고정이 안 돼 있다면요. 작업 발판 고정 상태 불량으로 떨어짐 위험이 있어서 작업 발판을 고정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자가 안전대 착용하지 않았다. 그죠? 안전모, 안전대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고요. 정리정돈이 불량하다면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하면 되고요. 추락 방호망 미설치되었다면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작업한다. 이렇게 한다면 개선할 점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넘어갈게요.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지게차를 이용해서 판넬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에 판넬이 신호수에게 떨어집니다. 그죠?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의 원인 2가지. 역시나 이것도 영상 확인해야겠죠. 그죠? 지금 지게차에 실어놨던 이렇게 지게차가 있고요. 여기에 기다란 판넬이 좀 크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싣고 갑니다. 그죠? 자, 이때, 판넬이 잘못해서 이 신호하고 있는 신호수에게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첫 번째. 화물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쳐 적재되었다. 판넬 굉장히 큰데요. 이게 균형을 유지하고 중심에 딱 적재된 게 아니라 한쪽으로 하중이 치우쳐져서 이게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요.
화물의 붕괴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죠? 이게 떨어질 것 같으면 좀 묶어서 로프를 걸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조치를 안 했다. 적을 수 있고요. 너무 높이 쌓은 거예요. 너무 높이 X잖아요. 그죠? 자, 운전자 시야를 가려 적재하였다. 또는요. 최대 적재량을 초과 적재하였다. 그죠? 그래서 보기에 너무 무겁게 많이 쌓는 것 같으면 최대 적재량을 초과 적재하여 위험하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화물이 낙하할 우려 있다 해도 되고요. 자, 첫 번째는 화물의 하중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적재되었고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적재해서 앞이 안 보였다. 그죠? 자, 그래서 영상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거 적어주시고요. 참고가 이제 작업형도 답을 마음대로 그냥 지워내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참고라고 넣어놓은 내용은 뭐냐면 이 영상의 답을 적기 위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노동부고시 작업 지침의 내용들 많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영상이 바뀌었을 때도 아, 이런 게 잘못되었구나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은 실내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페인트 작업입니다. 그죠? 발생한 재해를 보여줍니다. 동영상에서의 불완전한 요소 3가지를 적으시오. 역시나 영상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죠? 영상을 보니까요, 설명을 보니까 작업자는 실내에서 말비계 위에서 이렇게 지금 요런 비계가 말비계죠.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요. 손에 이렇게 이거는 지금 페인트는 아닌데 페인트 통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말비계 위에서 옆으로 이동하다가 작업하던 중에 떨어지는데요. 만약에 이 높이가 2m가 넘는다면 작업자는 반드시 뭐 착용해야 될까요? 안전대 착용하고 있는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전모 똑바로 착용하고 턱끈 고정했는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말비계가 높이가 2m를 초과할 때는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요거 확인해야죠. 그죠? 작업 발판 분량. 높이가 2m를 초과하는데 발판의 폭이 40cm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발판이 한 보폭보다 훨씬 더 좁아 보일 때는 작업 발판 분량이다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근로자 안전대 미착용. 현재 이렇게 말비계 위에서 작업하더라도요. 안전대 딱 고정해줘야 합니다. 높이가 2m가 넘을 때는 반드시 안전대 착용해야 되고요. 작업 방법 및 자세 분량인데요. 이렇게 상세히 적어주면 좋죠. 페인트 통을 손에 들고 작업해서 위험하다 해도 되고요. 이렇게 작업 방법, 작업 자세 분량하시고 페인트 통을 손에 들고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이라면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방독 마스크, 그죠? 방독 마스크 미착용 또는요, 눈에 튀어 들어갈 걸 대비해서 보안경 미착용 이런 거 적어도 되겠습니다. 행여나 이렇게, 그죠? 방독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보안경 같은 경우도 페인트가 눈에 들어가게 되면 균형을 잃고 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마스크하고 착용했는지 화면 보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터널 공사 중 일부 공정의 작업을 보여줍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그죠?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공정의 명칭을 적으시오 했는데요. 쇼크리트 뿜칠 또는 모르타르 뿜칠 동일한데요. 쇼크리트가 모르타르를 뿜어 붙이는 거 있죠. 지금 이제 그 모르타르죠. 시멘트, 콘크리트 비벼는 거를 이렇게 쫙 뿜어서 콘크리트 쫙 바르는 거 요거를 쇼크리트라고 합니다. 분무기로 뿜어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쇼크리트 뿜칠 해도 되고 모르타르 뿜칠 공정 해도 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와 같은 공법의 종류를 2가지 적으시오 했는데요. 이렇게 쇼크리트를 뿜칠하는 공정에는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공법, 습식공법. 요거는 따로 암기해 주셔야겠죠. 그죠?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터널 굴착 공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굴착 공법의 명칭이죠. 그죠? 터널 보링 머신이죠. 터널을 뚫는 기계죠. 그죠? 요걸 가지고 굴착하는 TBM 공법이 되겠죠.
터널 작업을 할 때 사전에 시공 계획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죠?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그랬습니다. 자, 터널은요, 이렇게 뚫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천정이 있는 대로 굴착을 할까 생각하자. 굴착 방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자꾸 천정이 내려앉으니까요, 이렇게 지보공을 질러줘야 됩니다. 그죠? 터널 지보공 복공의 시공법. 물이 있으면 붕괴가 되니까 용수 처리법이었죠. 아니 어둡겠죠. 자꾸 천장이 있는 채로 파고드니까요. 조명 달아야 되고요. 먼지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환기해야 된다 했죠. 환기, 조명 시설을 하는 방법 세 가지 그죠? 이건 앞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터널 내부 공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을 보고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 세 가지를 찾아보시오. 영상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다. 그죠? 반드시 영상을 보시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복장 보호구 분량. 어떤 복장 갖춰야 될까요? 보호구죠. 안전모, 안전화. 높은 곳에서 작업한다면 안전대, 이렇게 복장이나 보호구가 잘 갖춰졌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자재하고요, 바닥에 뭐 부스러기가 엉망이다. 그래서 작업장 정리정돈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부옇게 보인다면요, 환기장치 분량으로 분진 발생, 그죠? 그래서 환기가 불량해서 분진이 많다 적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안이 너무 어두울 때는 조명 확보가 안 된 거죠. 적정 조도 미확보로 발을 헛디딜 수 있어요. 조도가 확보되지 않았다 적어도 되고요. 물이 고여 있다면 지하 용수가 고여 있다. 그죠? 요거는 영상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번 넘어가 볼게요. 동영상은 건축물 공사 실내 작업장에서 틀 비계 위에 올라가 전기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고 발생 원인 두 가지를 적으시오. 역시나 영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틀 비계는 높이가 이제 2m 넘겠다. 그죠? 그럴 때는 반드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했나 확인해야 됩니다. 착용하지 않았다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틀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안전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틀 비계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기 용접기를 만약에 비춰준다면요, 뒤에서 그림이 나오겠지만 여기 외부에 자동 전격 방지기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방지한다. 그죠? 교리아크 용접기 방호 장치 명이죠.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용접용 보안면이죠. 안전모는 A2, ABE. 그죠? 안전모 썼는가 확인하고요. 용접용 보안면 있는가 확인하고, 손에는 전기 용접이기 때문에 절연 장갑입니다. 그죠? 용접용 보안면,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거 영상 확인하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류아크 용접기 보시면요, 옆에 이렇게 자동 전격 방지기라고 해서 이러한 방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영상에 보인다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전기 용접기로 용접 작업을 합니다.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개인 보호구입니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얼굴에는요, 용접용 보안면대입니다. 손은 전기 용접이기 때문에 절연 장갑, 발은 절연화. 만약에 머리라면요, 안전모 하시고 반드시 A2, ABE형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또는 절연모 적어도 틀리진 않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전기 용접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명, 좀 전에 나왔죠, 그죠? 자동 전격 방지기 또는 자동 전격 방지 장치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백호. 백호는 드래그 셔블이죠. 다른 말로 그죠? 드래그 셔블. 땅을 파는데요, 지면보다 낮은 곳을 땅 파기 하면서 굳은 지반을 굴착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백호로 굴착 작업을 합니다. 동영상에서의 위험 요인 세 가지 하고요, 사고 예방 대책을 세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 반경 내 근로자가 출입하여
근로자와 장비가 충돌할 위험이 있다. 지금 굴착을 하는 범위 내에는 반드시 이렇게 경계를 질러 놓고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함부로 일로 지나가고 있어서 충돌할 위험이 있다면 예, 출입 금지 조치를 안 했는 겁니다. 작업 반경 내 접근 금지 이렇게 반드시 출입 금지 시켜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작업 반경 내 근로자가 출입하여 장비와 근로자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비가 같은 장소에 두 대가 있어요. 여기 한 대 있고요. 이쪽에 또 한 대가 더 작업합니다. 그죠? 이럴 때는 반드시 신호하는 신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지나가던 근로자하고 장비가 충돌할 위험이고요. 이번에는 장비끼리 충돌할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장소에 두 대의 장비가 함께 일한다면 신호수 또는 유도자 한 명만 해도 됩니다.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장비 간 충돌할 위험이 있다. 신호자, 신호수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호가 예를 들어 집안이 안전하지 못한 곳에 백호가 폭이 좁거나 또는 경사진 집안에 이렇게 백호가 서서 지금 굴착을 하고 있다면요. 백호가 넘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영상 확인하셔야죠. 백호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 전도될 위험이 있고요. 요거는 영상 보셔야 됩니다. 그죠? 백호의 버킷 이탈 방지 안전핀 미설치로 버킷이 탈락할 위험이 있다. 영상에서 이 버킷 부분인데요. 여기에 고정을 하는 안전핀이 고정이 딱 되어서 탈락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영상에서 버킷을 보여주는데 이게 흔들흔들거리고 탈락될 것 같다면 안전핀, 그죠? 이탈 방지 안전핀 미설치로 위험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작업 반경 내 근로자가 출입해서 근로자와 장비가 충돌할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 장비가 두 대가 함께 작업한다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서 장비 간 충돌의 위험이 있고요. 백호가 경사지나 부동치마가 있거나 붕괴된 땅에 설치되어 있다면 백호가 넘어질 위험이 있고요. 버킷에 안전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버킷이 이탈될 것 같다면 백호의 버킷에 안전핀을 미설치해서 또는 이탈 방지 안전핀 미설치로 버킷이 탈락할 위험이 있다 하시면 됩니다. 요 위험 요인을 찾으셨다면 대책은 좀 수월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요거잖아요.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신호수 또는 유도자, 그죠?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에 의한 작업을 하고요. 세 번째는 백호의 넘어짐, 전도죠.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집안 부동치마 방지하거나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거나 도로의 폭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백호의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고요. 버킷에 이탈 방지 안전핀이 없다면 이거를 설치한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8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백호를 이용하여 하수관을 인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수관을 한 줄거리, 이 말은 지금은 이 줄거리가 두 개잖아요. 중간에 한 개만 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럼 길쭉한 하수관이 균형이 맞지 않겠죠, 그죠? 인양하던 중에 하수관이 흔들리며 떨어지면서 하수관 바로 아래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하수관 아래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서의 재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재해 발생 원인이다, 그죠? 자, 첫 번째 발생 원인은요. 자, 아까 백호는 뭐 하는 거죠? 이거는 굴삭해도 되고 굴착해도 됩니다. 흙을 파는 장비잖아요. 근데 지금 인양하는 거는 이동식 크레인이나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옆에 굴착 장비가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그냥 한 줄 묶어가지고 인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굴착 장비로 하수관을 인양했는 게 첫 번째 문제죠. 장비를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현재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수관과 같은 아까 이렇게 긴 거는요. 두 군데를 묶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 줄거리로 작업했다. 그죠? 하수관을 인양할 때 두 줄거리를 하지 않고 한 줄거리로 인양했다 하시면 되고요. 항상 이렇게 물건을 인양하는 주변에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요거는 반경 내 작업자가 들어올 때 적으시면 됩니다. 작업 지휘자 없었다면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요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뭐였죠? 첫 번째가 죄송합니다. 요거 한 번 더 넘어가야 하네요. 그죠?
요거였죠. 네, 이렇게 아까 굴착하는 백호는요, 앞에 땅을 굴착하는 버킷이 있잖아요. 이건 흙을 파는 삽이잖아요. 여기에 묶어가지고, 이 줄을 묶어가지고요, 긴 하수관을 지금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죠?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 예, 이 백호를 이용했는 게 문제였고요. 한 줄 거리 했는 게 문제였고, 신호수가 없었다면 신호수나 유도자, 작업 지휘자 없었다 하면 되고요. 일로 작업자가 지나간다면, 출입금지 조치를 안 했다. 이게 바로 재해 발생 원인이었습니다. 긴 물과 가해 물을 적어보시오 했고요. 재해 발생 형태를 적어보시오 했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준수사항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그죠? 긴 물은 작업을 할 때 사용했는 기계가 바로 기인물이 된다 했죠. 현재는 100호를 가지고 하수관을 인양하기 때문에 기인물은 100호가 되겠습니다. 그죠? 가해물은 접촉한 부분이 됩니다. 지금 요거 영상 꼭 확인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그죠? 만약에 이 길쭉한 하수관을 한쪽만 묶어서 밑에 작업자가 이게 맞았다는 건 작업자가 그 출입금지를 안 하고 들어왔다는 거고요. 이게 하수관이 작업자에게 맞아서 작업자가 다쳤다면 접촉한 건 하수관이죠. 그래서 가해물 하수관이 됩니다. 자, 물체가 떨어지면서 맞았다. 그죠? 예전에 낙하 비례가 이제는 맞음으로 바뀌었죠. 재해 발생 형태는 맞음이 되겠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죠? 이렇게 굴삭하는 굴삭 장비 또는 굴착 장비로 하수관을 인양하면 안 되고요. 크레인 등 인양 장비로 하수관을 인양한다 해야 되고요. 아까 한 줄거리로 작업해서 균형을 잃고 떨어졌잖아요. 하수관을 2군데 이상을 묶어서 2줄거리 작업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밑에 작업자가 있었다는 건 아무리 이게 균형을 잃고 떨어져도 작업자가 없었다면 사고는 안 나잖아요. 그죠? 자, 누군가 밑에 사람이 있었다는 건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한다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한다입니다. 자, 가지수가 될 때는 위에 게 적극적인 답입니다. 그죠? 가지수가 부족할 때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작업 지휘자 배치한다 또는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거는 간접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수가 부족할 때는 비우지 마시고 작업 지휘자 배치,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줄거리 방법 볼게요. 이게 한 줄거리죠. 그죠? 요거는 잘못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한 줄로 묶어서 가다 보면 화물이 회전하면서 또 로프가 풀리게 될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 날 수 있죠. 이렇게 2줄로, 그죠? 후계는 반드시 해지 장치 있어야 됩니다. 긴 환봉이나 긴 줄거리 할 땐 2줄거리 해야 합니다. 그죠? 3줄 십자거리 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맞음, 그죠? 간단하게 맞음을 정의하시오 했을 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는 재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크레인이 아닌 굴삭기 2대가 철강을 인양합니다. 역시나 물건을 인양할 때는 이동식 크레인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요. 땅을 파는 굴삭기에 줄을 매달아서 지금 인양 작업을 철강을 들어 올리네요. 인양하는 바로 옆에 작업자가 있어요. 자, 물건을 들고 인양하는 주변에는 통제해서 작업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네요. 주변에 충전 전로가 있다는 건 이제 굴삭기를 가지고 지금 원래 굴삭기는 삽이잖아요. 여기다 줄을 매가지고 지금 물체를 이렇게 인양에 올리는데요. 위에는 또 전봇대 전선이 지나갑니다. 잘못하면 접근했을 때 감전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작업 시에 위험 요소 2가지를 적어라. 그죠? 첫 번째는 인양 장비가 아닌 굴삭기로 인양했다 해도 되고요. 인양하여 위험하다, 위험 요소일 때는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두 번째, 충전 전로가 있다면 근처에 이동식 크레인, 이렇게 굴삭기, 항타기, 항발기, 타워, 크레인, 비계 작업할 때는요. 전기가 누전되지 않게 이렇게 절연용 방호구, 커버 씌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충전 전로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도 됩니다.
세 번째, 자, 주변에 작업자가 있었다는 건 출입 금지 조치 안 했는 거죠.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죠? 직접적인 게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걸 지휘하는 사람 없었다. 그죠? 가지수 부족하다면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또는 근로자 안전교육이 부족하다. 뭐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거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이동식 크레인이잖아요. 이렇게 훅이 있고요. 이렇게 줄거리를 해서 물건을 매달아야죠. 이렇게 땅을 파는 삽이 있다는 거 물체를 매다는 게 아니라 흙을 파야 되는 장비잖아요. 그죠? 장비 잘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줄거리 딱 해야 되고 이렇게 두 줄거리로 이동하는데 예, 흔들흔들 한다면 또 떨어짐 위험이 있죠. 이때는 보조로프로 작업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도로프 또는 보조로프로 흔들림 방지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주변에는 출입금지, 그죠? 출입금지 해가지고요. 출입금지 조치하고 작업 지휘자 또는 신호수를 배치해서 작업한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볼게요.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와이어로프의 체결 방법 중에서 올바른 것의 번호를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해설에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네, 여기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나 볼게요. 요거 보겠습니다. 자, 묶은 와이어를 겹치면 아래쪽 와이어가 조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불량입니다. 그죠? 겹쳐지지 않게 이렇게 된 게 양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양호한 거죠. 그죠? 와이어는 항상 두 줄을 겹쳐서 하고요. 부득이 세로 달기를 할 때는 반드시 포대를 예, 이렇게 포대에다 상자를 붙여서 철근이 하나씩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이로프 체결 방법 중에서 올바른 것의 번호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이렇게 겹쳐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그죠? 현재 이게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로프 체결 방법 중에서 올바른 것의 번호를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보면은요, 와이로프에서 긴 줄이 있고 짧은 줄이 있죠. 이때 핀을 연결해 놓은 거 보면 핀을 이쪽으로 다 이게 막아놨잖아요. 그죠? 이게 행여나 풀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막아놓은 거에 긴 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핀을 다 막아놨잖아요. 짧은 줄이면 풀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은 예, 요 긴 줄이 있는 쪽으로 뭐가 가야 된다? 긴 줄이 있는 쪽으로 요 핀이 고정 핀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파란색 별표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와이로프 지름에 적합한 클립의 수를 적어보시오 했는데요. 와이로프 지름이 16mm 이하일 때 클립은 4개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4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와이로프 요 지름이 16mm 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와이로프가 굵을 때는 클립도 많아야겠죠. 그죠? 16에서 28mm 이하까지 5개 됩니다. 28mm를 초과하면 6개가 돼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올바르게 됐는데 이게 16mm 지름일 때 4개. 그죠? 28mm까지 조금 더 굵으면 1개 더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28mm 이상이 된다면 6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21번입니다. 동영상에서는 굴착한 흙을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건설 기계인데요. 지금 흙을 파니까 굴삭기가 되겠다. 그죠? 명칭을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단한 지반을 파는데요. 기계가 서 있는 것보다 지금 밑에 흙을 긁어서 굴착하죠. 요거는 백호가 됩니다. 그죠? 또는 드래그 셔블이라고 해도 됩니다. 드래그 셔블. 그죠? 근데 이렇게 단단한 굴착, 예, 하는데요. 반대로 차가 여기 서 있어요. 위에 있는 흙을 이렇게 파서 굴착해서, 그죠? 기계가 서 있는 지면보다 더 높은 데 흙을 굴착한다면 이건 뭐가 될까요? 힘이 좋은 파워 셔블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파워 셔블은 굳은 지반을 굴착하면서 기계가 서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흙을 이렇게 긁어서 팔 수 있는 게 파워 셔블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작업에서의 문제점 2가지죠. 영상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지금 백호가 들어가는데요. 주변에 백호가 운행하는 길에 장애물이 많아서 위험해 보인다면 장애물 제거 등 운행로를 확보하지 않았다. 운행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업하는데 유도자나 교통정리원이 없어서 뭐 장비끼리도 충돌할 위험이 있고 장비랑 작업자도 충돌할 위험이 있다면 유도자나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하나로 통일할게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또는 신호수라고 해도 됩니다. 자, 요거는 기억하기 쉽게 한 가지로 통일하세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굴착기계 운전자하고요. 차량 운전자, 이걸 보니까 신호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건 유도자, 교통정리원 빼고 신호수라고 통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요 굴착기 백호도 있고요. 옆에 다른 차량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을 하는데 둘이가 지나가는데 운행 통로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복잡하다면 아까 백호의 운행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거죠. 그죠?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 제거 등 운행로 확보 안 했고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고 그래서 신호수가 없다 보니까 굴착기계 운반자, 백호 운반자하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신호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또는 일정한 신호 체계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운행로 확보가 안 되었는 거는요. 첫 번째 운행로를 확보하고 작업한다. 운행로를 확보하고요. 요거 정리하고 이렇게 통일할게요. 신호수. 그죠? 자, 신호수를 배치합니다. 요 신호수는 같은 공간에 기계가 2대 들어올 때, 차량이 2대일 때 신호수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굴착기계 운전자하고 차량 운전자 간에는 상호 연락을 위한 신호 체계 갖출 것 너무 길다. 그죠? 일정한 신호 체계. 그죠? 이렇게 줄이는 게 더 좋겠죠. 그죠? 확보할 것.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행로 확보하고 신호수 배치하고 굴착기계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간에 일정한 신호 체계를 확보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참고도요. 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굴착공사 안전지침의 내용에 의해서 답이 나왔죠.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